거대한 마천루를 볼 때, 우리는 보통 그 반짝이는 유리창이나 웅장한 디자인에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지하에 묻힌 기초공사를 살피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야경의 넋을 잃고 있는 수십 년 동안 누군가 건물 아래에서 원래의 뼈대를 전혀 다른 구조물로 조용히 교체해 왔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해부하는 심층 담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익명의 저자, 그 트루스 헌터가 제기한 한국의 숨겨진 국가, 즉 히든 스테이트 이론입니다. 지난 50년의 발전 이면에 체제를 해체하려는 그림자 세력이 존재한다는 분석인데요. 저는 이 텍스트가 1989년 이후 엘리트층이 시스템을 장악해 만든 관리된 민주주의의 실체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석에 약간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세대적 사회적 변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형성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를 단일한 그림자 세력의 치밀한 국가 해체 프로젝트로 규정하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고 봅니다. 복잡한 역사를 너무 좁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핵심 논리는 1989년이라는 변곡점에서 출발하잖아요. 당시 대학가에서 친북 성향의 주사파 이념이 천년층을 깊게 장악했고요. 네, 그건 적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저자는 이들이 졸업 후에 그 화염병을 양복으로 바꿔 입은 것을 단순한 취업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 시스템 같은 핵심 기관에 진입해서 합법적으로 규칙을 다시 쓰는 치밀한 침투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졸업 후 사회 중추가 된 건 사실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들이 취업을 하고 승진을 했다는 사실과 50년 단위의 거대한 숨겨진 국가를 설계해 시스템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주장 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적 도약이 존재하거든요. 그 도약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관리된 민주주의입니다. 과거처럼 탱크를 앞세워서 정권을 잡는 게 아니죠. 저자는 이들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투표함의 정교한 부패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합니다. 아, 투표함의 정교한 부패요? 매력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선거의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또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사법부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이죠. 시민들은 주권을 행사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세팅된 가짜 민주주의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사법부나 언론에 특정 세대가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 표를 세는 방식 자체를 조작하고 선거 시스템 전체를 통제한다는 건가요? 그건 개인의 이념 성향이 곧바로 거대한 국가 인프라의 조작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리는 건 사실 실증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한 논리적 공백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리적인 선거 조작은 겉으로 드러나기 쉽고 증명하기도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그림자 세력이 대중의 눈을 돌리기 위해 문화적 연막을 활용한다고 분석합니다. 문화적 연막이요? 잠시만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으로 비유해 볼게요. 화면에는 K-팝 같은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 앱이 돌아가고 있어서 모두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마치 마술사가 화려한 손재주로 관객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요. 아, 네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운영체제를 지우고 과거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적 서사를 정당화하는 거대한 백그라운드 업데이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이 환호하는 사이에 체제의 기반을 덮어지우는 거죠. 오,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하지만 바로 거기서 이 텍스트가 세상을 얼마나 단순하게 쪼개어 보는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성공은 수많은 창작자들의 땀방울과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유기적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거대한 문화적 에너지를 단지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 시선 돌리기용 앱 정도로 치부하는 건 문화현상의 자생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나친 환원주의 아닐까요? 물론 문학의 전체가 단일한 지위 아래 움직인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텍스트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내부의 관료 시스템과 문화적 안일함을 통해 어떻게 조용히 잠식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는 거죠. 제도가 내부로부터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 자체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진화를 단일한 음모론적 프레임으로 묶어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구조적 문제들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통해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트루스 헌터가 이 현상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세계 전체가 직면한 2년 전쟁의 축소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화려한 앱에 계속 빠져 있을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운영체제가 깔리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것인지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야 할 몫입니다. 네,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의 지하 도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